어,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단순히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프롬프트로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이라고 해서 자, 너는 10년차 마케팅 기획 전문가야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주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거야. 그 필수 포함 요소는 행사 개요, SNS 채널, 주요 성과 지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형식이라고 지정을 해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작성하되 보고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 중 내가 채워야 하는 숫자는 괄호로 비워줘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역할 쓰시고 그 아래에다가 이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역할, 너는 10년차 마케팅 기획 전문가야. 자, 주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뭐 블라블라블라 필수 포함 행사 개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서 제미나이에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각자 한번 실습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각자, 실습을 같이 하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죠.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롬프트 작성한 것은 따로 한번 공유를 드려 볼게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제가 공유해드린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한번 붙여보시죠. 혹은 좀 다른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제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예제로 제가 보내드린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한번 내용을 변경하셔서 그렇게 입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셨다면, 자, 제미나이는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혹은 제품명, 새학기 맞이 대학생 타깃 마케팅 결과 보고서, 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줬네요. 자, 서론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본론에서 캠페인 상세 내용이라고 해서 행사명,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대괄호로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은 2026년 땡월 땡일, 땡월 땡일 총 며칠간 이렇게 메인 타겟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컨셉, 주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SNS 채널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또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자, 그 뒤를 보시면, 네, 또 주요 성과 지표 및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어, 재미나이가 바로 내용을 알려주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채워야 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괄호로 남겨두었다.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아마 우리가 처음 어떠한 문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아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어떠한 워드 프로그램에 옮겨갈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미나이든 챗 GPT든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붙여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좀 번거롭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 번거로운지, 또 어떤 점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 시간에 함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보이시죠? 점점점 이렇게 세 개가 된 것이 더보기 버튼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 독스로 내보내기라고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요 메뉴에서 덕스로 보내기 요 아무튼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구글 덕스로 뭐 내보내기 중이라고 하다가 완료가 되면 화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새 문서가 생성됨이라고 하고 덕스 열기라고 이렇게 글씨가 보일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 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게 안 된다거나 혹은 여기까지가 조금 어렵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채팅창에 대화를 좀 남겨주십시오. 아마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 무난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열기를 누르면 아마 이런 구글 덕스라는 어떠한 웹 기반의 우리가 문서 프로그램이 아마 열릴 거예요. 그러시나요? 자, 아직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새 생성된 문서가 없습니다. 혹시 구글 뭐 계정이나 이런 것들 로그인 하셨을까요? 로그인 하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지 않고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별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다 하나하나 봐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을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하셨을 경우 그렇게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오피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구글 덕스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글 HWP 파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유저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뭐 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를 우리가 어, 한글로 변환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한글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구글 덕스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내용을 한글로 가져와서 한글로 작업하는 게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텍스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한글에 붙여넣게 되면은 아마 형식이나 폰트들이 대부분 깨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어진 이 텍스트들을 한글로 가져오는 순간 이러한 어떤 폰트나 뭐 이런 양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깨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아마 이렇게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아마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성하는 것보다 이런 생성된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한글로 가져올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을 열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 보실까요? 한글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구글 덕스에서 컨트롤 A 하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우리가 한글을 하나 여셔서 한글 파일에다가 새 문서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한글 데이터를 이렇게 어, 붙여넣기 하면 한글 문서, 뭐 HTML 문서 붙이기 이렇게 뜨면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혹은 원본 형식으로 붙이기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결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이러한 화면처럼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이나 어떤 중요한 부분 볼드 처리한 거거나 글자 폰트를 뭐 크게 했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한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와 양식으로 데이터가 문장들이 붙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또 원하는 양식대로 여기서 편집을 한다? 뭐 편집에 능하신 분들은 그게 별로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떤 원본,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글로 가져오는 게 좋겠죠. 막상 이렇게 이 문장이 뭐 한두 장, 한두 페이지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장이 한 10문장 된다, 10페이지 된다, 하나하나 고치려면 에이, 짜증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지우고 이제는 원본 형식으로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글로 돌아오셔서 이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또 이런 HTML 문서 붙이기라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원본 형식을 유지한 채로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죠. 그렇게 되면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뭔가 붙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HTML 문서로 인식을 해서 한글에서는 그래서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형식으로 붙이기를 누르면 그나마 이 양식과 비슷하게 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내려보시면 아마 두 번째 페이지나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뭔가 조금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마 세 번째, 뭐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이 아마 이만큼 앞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원본 형식을 유지한 채로 붙이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문서가 붙어지지는 않아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구글에서 뭔가 자신의 플랫폼을 더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글에서는 구글 덕스라는 이 프로그램의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생성해서 그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만, 구글의 입장에서는 구글 플랫폼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파워포인트나 혹은 뭐 한글이나 이런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구글에서는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게 해 놓은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우리가 구글 독스로 넘어가지 않고 생성된 어떤 파일에서 그대로 복사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한글에 붙여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구글 덕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제미나이 사이트에서 그대로 결과를 복사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한글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한글에서는 두 가지가 뜰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데이터 형식 선택이라고 해서 원본 그리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뜰 겁니다. 이때 각각 한번 해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요 화면은 그대로 원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만 붙이기, 즉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한 결과입니다. 자, 비슷하게는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다를 겁니다. 첫 페이지는 비슷한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또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붙여 넣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기호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샵, 샵샵, 샵샵 뭐 이렇게 별 뭐 이상한 기호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아마 GPT나 뭐 이런 거 우리 쓰다 보면 중요한 문서에 GPT가 앞뒤로 별을 달아주거나 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될 겁니다. 왜 웹에서 바로 복사하기를 클릭해서 한글에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왜 이 샵의 의미는 뭘까? 자, 이게 바로 네, 마크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게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다운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그냥 어떤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크다운은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떠한 이쪽 IT 계통 혹은 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다면 마크다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요게 뭐 오류가 아니다. 오류가 아니고 그냥 요게 마크다운이라는 거구나. 요렇게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크다운을 바로 이렇게 나타난 이 문서를 또 사용할 수는 없겠죠. 한글에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또 요거를 다 지워야 되겠죠. 물론 뭐 지울 수야 있겠지만 빠르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구글 덕스에서 파일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워드 문서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구글 덕스에서 파일 내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아래에 내려보시면 PDF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PDF로 저장이나 워드, 그러니까 docx 파일이나 PDF 파일로 먼저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한글에서 열기를 할 때 그 파일 형식으로 열기를 하는 게 더 깔끔하게 열리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요거를 다 해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못한 부분들 또 더 딥한 내용들은 우리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 모듈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즉,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 시트에 구글 덕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파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러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밑에 PDF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PDF로 내보내거나 워드 파일로 내보낸 후에 한글에서 열기를 할 때 형식을 워드식으로 읽어드리면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우리가 어, 원본을 유지한 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들 시간 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섹션을 다 딥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첫 번째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 우리 문서 변환하거나 요거 할 때 잘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있으신 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끝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노트북 LM을 활용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 이걸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아마 노트북 LM은 지금 좀 워낙 유명한 서비스라 아마 다들 네,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답을 드릴게요. 일단 남겨두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요거 어떤 기능인지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요약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실까요? 하이닉스 애널리스트 레포트 PDF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위에 이렇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이러한 증권사에서 어떤 PDF 파일로 된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뭐 다운로드 검색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을 보시면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료를 검색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 이렇게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뒤에 PDF 이렇게 입력하시면 구글에서는 PDF로 된 이 파일을 검색해 줄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받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상 해보라고 하면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떠한 레포트고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시장이나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열어보는 순간 우리가 참 읽기 싫게 생겼어요. 이 파일을 딱 열어보시면 좀 이렇게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데 딱 보게 되면 글자밖에 보이지 않고 이상한 용어들이 보이고 좀 어려운 말들이 가끔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읽으려고 시도를 해봐도 잘 안 읽혀지죠. 네. 뭐 좀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를 보면 그렇구나 하고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일반인들이 이런 거 읽으려고 파일을 여는 순간 거의 닫기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읽어보면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읽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쉽고 빠르게 이 내용을 파악하거나 혹은 뭐 분석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노트북 LM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구글에서 노트북 LM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노트북 LM, AI 기반 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아마 대개 노트북 LM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다 들어오셨을까요? 여기까지 접속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나 요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주소까지 제가 보내드려야 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 한번 채팅창에 주소 하나 보내드렸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겁니다. 왜 이렇게 길지 않는데 아무튼 뭐 클릭해 보십시오. 자, 요 클릭하시면 요렇게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라고 보이실 분도 계시고 아마 뭐 로그인이나 이전에 가입을 하셨거나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지금 화면처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 뭐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게요.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화면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 노트 만들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새 노트 만들기. 자, 그러면 파일 또는 뭐 여기에 업로드 또는 뭐 드롭 이렇게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 다운로드 받으셨던 PDF 파일, 즉 하이닉스 관련된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여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될 겁니다. 드래그해서 쫙 올리는 순간 네, 여기서 뭔가 쭈룩쭈룩쭈룩 내용을 읽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나타날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러면 뭐 PC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개 파일을 올리면 뭐 두 개 중에 파일이 제가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요 지금 방금 올렸던 요 파일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렇죠?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 하면 먼저 마인드맵이라고 된 걸 한번 클릭. 자, 스튜디오에서 마인드맵이라고 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요 아래에 뭐가 마인드맵 생성 중 이렇게 뜰 겁니다. 그리고 생성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뭐 SK 하이닉스 뭐시기 뭐시기 뭐시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다 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지를 뻗듯이 가지치기 형식으로 이 문서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개가 먼저 보이실 거예요. 파일이 다르면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면 하부 그 아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요약이 되어서 왼쪽에 보여지실 거예요. 즉, 노트북 LM이라는 것은 우리가 PDF 파일을 만약에 업로드한다. 그러면 이 PDF 파일에 어떤 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차. 뭐 대주제, 소주제, 뭐 큰 대 1번, 2번 뭐 이렇게 그걸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준다. 즉, 중요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애널리스트 레포트 중에 전체 내용을 읽을 필요 없고, 특정한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세부 내용을 찾아서 그 해당 내용만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 의견, 야, 살까 말까, 뭐, 이거 내용만 본다, 하고 싶다. 그럼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카테고리의 내용들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같은 것들 우리가 사실 읽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찾고 싶은 내용만 몇 가지 문장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문서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노트북 LM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빠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떠한 논문을 읽을 때 이 논문에 뭐 한 2, 30장 되는 내용의 논문들도 사실 우리가 모든 내용을 읽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내용 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부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또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이러한 노트북 LM을 이용하면 어떤 논문의 내용을 올려놓고 우리가 마인드맵을 생성하게 되면 이 논문에서 내가 봐야 되는 주요 내용들 그리고 그 카테고리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긴 보고서라도 읽는데 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자,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인드맵 말고 다른 기능도 한번 써보죠. 자, 보고서라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보고서를 클릭해 보시면 요렇게 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요렇게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업 전망 분석서라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또 아래에 어떤 분석서 생성 중, 보고서 생성 중이라면서 뭔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겠죠. 자,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PC에 따라서 빠르게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느리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요거 문서 자체가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신 분들은 보면 여기 위에 요렇게 나올 겁니다. AI 가속기 생태계 확장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점점점점 해서 완성된 거죠. 사업 전망 분석서.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뭐 보기에 깔끔하진 않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좀 읽기 편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든 것도 너무 읽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고요. 요렇게 했더니 좀 더 깔끔하네, 뭐 내용이 잘 요약되었네, 이렇게 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요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분석서,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내용 복사해서 우리가 보고서로 제출하면 아마 누구 이거 보고서 읽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겠죠. "야, 보고서 좀 만들어 와봐." 그랬는데 요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요." 하고 주면은 우리가 나한테 누가 "보고서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고 하면 나보다 상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형태로 보여주면 글쎄요. 그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상사가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시킨 사람이 "잘했다."라고 할까? 뭐 고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신다면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자, 제미나이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에 LM이 들어가 있죠? 다시 제미나이로 한번 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제미나이에다가.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요렇게 한 줄을 추가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HTML로 작성. 자, 요거 붙여 넣고 요 줄 바꾸려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커서가 있으면 Shift 엔터 하면 줄이 바뀔 겁니다. 그때 위 내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HTML로 작성 요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하실 때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캔버스를 반드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구글에서 제미나이에서 캔버스를 요렇게 해 주시고 자, 붙여 넣어 주시고 요 프롬프트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네, 한번 실행을 해 보시죠. 그럼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요거 각자 결과는 각자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아마 요렇게 주는 것보다 훨씬 뭐가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거까지 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해 보지는 못하고요. 요런 거는 각자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요렇게 하면 옆에 뭐가 창이 하나 열리면서 뭐 코드가 뭐 막 만들어지는 게 보여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한번 해 보시죠. 요거는 제가 다른 뭐 못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요 파일을 하나 보내 드릴게요. 요걸 한번 다운 받으셔서 그냥 클릭하시면 제가 방금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보여질 겁니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결과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를 해서 보면 잠시만요. 제가 요거 공유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하나씩 탐색하는 맛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강의, 다른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된다라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이 내용 가지고 누가 야 PPT로 한번 만들어 와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야 보고서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런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하나 딱 던져주고, 야, 이거 요약해와봐. PPT로 만들어 와봐.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또 이거를 하나하나 읽고 PPT 만들기 짜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슬라이드 자료, 요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또 요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아마, 네, 빠르게 되신 분들은 바로 생성이 될 거고요. 조금 늦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한번 해보시면 또 요렇게 머시기 하나 생깁니다. 자, 요 우리 읽기 어려운 저기 레포트를 PDF 파일 하나를 요약해서 PPT로 만들려고 하면 그쵸? 짜증이 많이 나죠? 자, 그런 것들은 요걸 이용하면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에 뭐 제목, 뭐 마지막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요런 식으로 내용만 딱 요약해서 뭔가 살짝 보여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옵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위쪽 오른 위에 보시면 여기 옵션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네, 우리가 PDF로 다운로드 할래 혹은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할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 내용이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PDF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열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편집을 하든 추가를 하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죠. 계속 대략 한 6장 정도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어떤 PDF 문서, 뭐 여러 가지 일단 뭐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요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뭐 어떤 것을 읽어보고 이거에 대한 뭐 레포트를 써라, 뭐 보고서를 써라, 뭐 이렇게 요청이 오면 참 하기가 싫습니다. 그죠? 언제 읽어보고 네, 요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제가 잠시 채팅창, 예,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계속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질문을 남겨주신 분처럼 이 내용을 정말 잘 그대로 이렇게 PPT로 변환했을까? 여기에서 어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할루시네이션이나 어떤 환각 현상들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그 원문과 한번은 비교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걸 요약하는 데서 잘못된 내용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양식, 그러니까 디자인만 이렇게 잡아놔도, 그렇죠? 여기에서 뭐 내용 바꾸는 거야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이 내용이 정말 이 숫자, 예를 들어서 ROE 극대화라고 해서 31.1%에서 뭐 58.0%로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정말 맞는 숫자야? 이거 그냥 믿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요 부분만 우리가 복사해서 PDF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실제로 이거와 똑같은가? 아니면 여기에서도 어떤 왜곡, 환각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방법이 일단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 내용은 조금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26년 뭐 1월 30일 레포트였나? 날짜가 그럴 겁니다. 그때 레포트를 보고, 그쵸, 1월 달에 어떤 레포트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보니까 99만 원까지 가는구나 하고 샀으면, 그쵸, 하이닉스를 그때 구매를 했으면 아마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또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야, 네 말 듣고 야, 이거 네가 요약해 준 거 보고 내가 하이닉스 샀는데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답을 할지. 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나이도 좀 다르게 답을 할 겁니다. 아무튼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지금 노트북 LM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LM이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과거에 한 불과 몇 달 전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 구현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뭔가 계속 추가되고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슬라이드, 뭐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은 베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몫입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걸 100% 의지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틀린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제 경험상 몇 개는 틀리더라. 자,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 요거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성되는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오디오 오버뷰라는 것은 이 문장을 어떤 대화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두 남녀가 대화하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지금 PDF 파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남녀 두 명이서 어떤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가장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꼭 한번 해보시고, 와, 음, 해보시면 재미나이 노트북 LM이 얼마나 편리한 기능인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PDF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PD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브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영상이 뭐 1시간짜리다 혹은 30분짜리다. 그럼 유튜브 영상만 링크만 여기에 넣어주면 유튜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줄 겁니다. 자, 그거는 각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렇게 문서를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그래서 살까 말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네가 요약해 준 게 요런데 할까 말까 한번 물어보시면 또 재미있는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엑셀 데이터 분석, 자동화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00% 자동화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나온 기능들이랑 좀 편리하게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쓰시기 전에 구글에서 워크스페이스 랩스라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워크스페이스 랩스. 자, 그러면 뭐 빙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크롬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크롬에서 구글로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다른 데서 검색하시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구글로 접속하셔서 구글에서 워크스페이스 랩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몇 개가 나올 텐데 우리는 사인인 구글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실 거예요. 요거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보이시죠? 다 나오셨죠? 자, 구글 로그인 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요 기능 안 되실 거예요. 반드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해 보십시오. 자, 워크스페이스 랩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요런 화면 나올 겁니다. 아래에 한번 내려 보실게요. 내려 보시면 AI 펑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AI 펑션. 자, 요거를 우리가 try now 요기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요걸 찾으셔서 try now 요거를 한번 눌러 보셔야 됩니다. 예,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보통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안 나온다, 뭐 다르게 나온다. 그럼 로그인 한번 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 화면을 보지 않고 다르게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동의하라고 나오나요? 이게 최근에 뭔가 화면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는 예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뭘 요 클릭했는데 뭔가 동의해야 된다? 라고 하면 동의를 다 해 주십시오. 요게 아직 정식으로 뭔가 오픈되는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워크스페이스 랩스를 활용하려면 뭔가 수집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동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면 그거를 한번 다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요런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빈 스프레드시트가 보이시죠? 요거 동의를 해야 트라이 나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처음 접속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밑에 동의 뭐 이렇게 체크하는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체크가 다 되시면 내려보시면 요 트라이 나우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걸 다 동의를 해놨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좀 한번 업데이트 됐거든요. 요 워크스페이스 랩스가요. 제미나이하고 전부 다. 그래서 화면이 달라서 그 화면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마 동의를 해야 된다고 나오신다면 동의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동의가 다 되셨으면 Try Now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네,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시면 오늘 지금 세 번째 주제를 아마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시죠. 네, 채팅창에 이렇게 누가 남겨주셨는데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Join to Try라는 걸 클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AI 펑션 아래 Join to Try 클릭하시고 동의하시고 다시 아래에 Try Now를 클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네, 체크를 세 개 다 체크가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요 세 개를 다 해주셔야 네, 체크 세 개입니다. 제가 할 때도 세 개가 나왔었습니다. 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자,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시트에 한번 들어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트라이 나우 요거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글 시트에서 들어와 보시면 요 제미나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겁니다. 자, 트라이 나우 체크를 안 하시고 트라이 나우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워크스페이스 랩스 사용 동의 그리고 체크 다 하시고 트라이 나우를 누르신 분들은 아마 요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 제미나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시죠? 다들 요거 나오시죠? 요게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안 보이시면 아까 다시 들어가셔서 뭐 동의하는 거 클릭하시고 트라이 나우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구글에서 시트에다가 제미나이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즉, 요 구글 시트 스프레드 시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이죠.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 플랫폼이고요. 오피스 툴이고, 구글 시트는 온라인 기반의 구글에서 만든 어떤 이런 엑셀과 동일한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인 경우에는 PC에 직접 뭐 설치를 하거나 과거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으로 구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 몇 개월 전에 작년 뭐 말에 요 기능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능이 아마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구글 시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 시트 안에서 제미나이를 쓸 수 있다. 여기서 프롬프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들이 다양한데 뭐 데이터 분석, 차트, 피벗, 블라블라블라블라